안녕하세요. 한의학 읽어주는 남자 참자랑병원의 한의사 신민호자입니다. 오늘은 원시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음양과 자율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의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음양오행, 침, 뜸, 부항, 그리고 한복 입은 한의사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한의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양이라는 것도 어떤 철학적이고 궤변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실증적이면서도 아주 이해가 쉬운 내용들을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음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음이라고 하면 좀 약간 축축하고 이렇게 습하고 컴컴한 느낌이 떠오를 테고, 양이라고 하면 햇볕 따뜻하고 기운찬 느낌이 떠오를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음양이라고 했을 때 그 음과 양은, 음은 달빛 음에 해당되는 거고 양은 햇볕 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음양이 중요할까요? 자, 이것은, 음양이라는 것은 원시 시대의 생존 시스템을 과거의 선인들이 음과 양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다양한 질환, 대부분의 질환들이 보통 자율신경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데 이게 한약에 말하는 음양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인데요. 자, 원시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만 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죠. 생존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냉수들을 피하고 우리가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존하는 게 급선무였을 거예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먹은 음식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이 되고 컴컴하면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동굴 같은 안전한 곳에서 부족원들, 가족원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존하고 휴식을 통해서 상처를 치료하면서 에너지를 보존했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동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릴 테고 호흡이 빨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이 빨리 뛰고 폐활량이 올라가면서 도망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생존할 확률이 높았을 것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분석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존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아주 잘 발달시켰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안전한 동굴에 들어와서 부족원들하고 식사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어떨까요? 숨도 편해지고 소화도 시작되고 또 다 먹으면 졸리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휴식과 회복의 모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진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엑셀과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양에 해당되는 엑셀. 자, 엑셀을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에 해당되는 엑셀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는 교감 신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음은 우리 몸에서는 부교감 신경에 해당되는 겁니다. 잠깐 자율신경이 뭐냐고요? 자율신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뇌가 의식하지 않아도 어떠한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신경 시스템이 있어요. 요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놀라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이거는 교감신경이 활동했다는 거고요. 또 굉장히 우리가 캠핑을 간다거나 휴가를 갔을 때 몸이 나른해지면서 느긋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휴가를 가면 몸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인 교감신경과 음인 부교감신경이 인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사선생님과 서로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음양의 오장육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심장입니다. 자, 심장. 우리 가슴에 있는 우리 그 심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간,
그러니까 임금의 장기라고 했는데요. 군주지관이고 화의 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에 목, 화, 토, 금수에서 화의 배속을 했는데요. 양중지 양의 장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체 엔진,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전쟁을 치른다거나 부족끼리 싸우고 난다거나 아니면 뭐 늑대와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발휘되는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인데요. 자, 교감신경이 발휘했을 때 이 심장은 어떻게 되냐? 근육에 피를 미친 듯이 공급을 해서 우리가 도망가야겠죠? 또는 혈투를 하면서 싸워야겠죠? 그래서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게 됩니다. 우리가 뭐 면접을 보거나 긴장할 때 내가 심장을 빨리 뛰고 싶지 않고 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이유가 심장에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우리 이 심박수가 긴장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긴장으로만으로도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상황을 공황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심장에 교감신경이 갑자기 튀는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맹수로부터 이제 도망가서 안전한 상황에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심장 박동이 원래대로 천천히 느려지겠죠? 이거는 마치 아까 악셀레이터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켜면서 안전 모드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차분한 음의 상태가 심박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지고 릴렉스가 되면서 안전한 곳에서 졸린 상황이 심장에 음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이게 부교감 신경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폐와 기관지를 한방에서는 폐라고 보는데요. 우리 몸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입시키고 몸에서 대사활동을 통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게 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호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폐활량이? 당연히 인체에 그 산소를 엄청나게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관지가 넓어지면서 또 숨을 헐떡이면서 숨도 가쁘게 몰아쉬게 됩니다. 그리고 흉시호흡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뛸 때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뛰는 이유가 그 폐에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흉시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맹수로부터의 추격이 끝났거나 사냥이 끝나서 안전한 우리 부족 단위의 동굴로 왔다가 봅시다. 그러면 아까처럼 숨이 가쁘고 숨을 가쁘게 쉴 이유가 없겠죠. 동굴 안에서는 호흡이 이제 안정이 됩니다. 기관지가 이제 좀 좁아지겠죠. 폐활량의 호흡이 떨어집니다. 숨은 천천히 그리고 깊게 쉬겠죠. 자연스럽게 복식호흡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이 천천히 그리고 얕게 천천히 그리고 배로 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은 스스로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유일하게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만약에 어떤 면접이나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자율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5초, 5초, 5초 들어 마시는 거를 5초 그리고 5초 정도 참았다가 5초 정도 내뱉는다거나 아니면 7, 8호흡 4초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좀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의 상태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휴식호흡 했던 것들을 편하게 복식호흡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교감신경으로 올라갔던 신경 상태가 부교감신경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면접이나 어떠한 좀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자율신경을 좀 안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기 때문에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5초, 5초, 5초 들어 마시는 거를 5초 그리고 5초 정도 참았다가 5초 정도 내뱉는다거나 아니면 4, 7, 8 호흡 4초 들어 마시고 7초 동안 좀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의 상태가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으로 해서 휴식호흡 했던 것들을
편하게 복식 호흡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교감신경으로 올라갔던 신경 상태가 부교감신경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